2020년도에 다리에 힘이 없어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 안 하려고. 시술을 4번을 했어요. 결국은 수술을 했는데 하고 나서 좀 좋아졌나 싶었는데 2023년도에 다시 아파서 침대에서 못 일어났어요. 엉덩이가 안 떨어져요. 그래서 다시 가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아파요. 무겁고 양쪽 다리가 다 이렇게 쪼개지는 것처럼 아파요. 저는 뼈가 부러지는 것처럼 아팠어요. 못 걸어가겠는 거예요. 몇 걸음 걸어가면 이렇게 다시 앉아야 되고 다시 수술을 하게 됐는데도 마찬가지로 아파요. 제가 먼저 이 환자분 상태를 설명드린 후 환자분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양쪽 다리 힘 빠짐 증상 및 다리 저림으로 2020년과 2023년 2번에 걸쳐서 한 대학병원에서 협착증 감압술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은 2014년 중풍을 앓은 이후로 후유증으로 오른쪽 발목에 마비 증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발목이 들어 올려지지 않고 자꾸 밑으로 떨어지는 족하수 증상이 있는 겁니다. 또 일명 뻗정다리라고도 하죠. 오른쪽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는 상태셨고요. 이분 MRI를 보면 퇴행성 디스크가 여러 마디가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5번과 1번에는 전방전이증과 함께 2번의 수술로 인해 척추관 내부가 지저분해지고 또 오른쪽 왼쪽으로 나가는 신경 구멍 자체가 많이 좁아져 있습니다. 이분은 뇌졸중 후유증으로 인해 오른쪽 다리가 마비까지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협착증 증상들이 복합되면서 불편감을 훨씬 더 심하게 느끼셨습니다. 몸은 완전히 틀어지고 양쪽 다리 저림과 힘 빠짐이 있는 상태에서 한쪽 다리는 족하수 증상까지 있으니 걷는 것이 극도로 어려워져서 주로 집에 누워만 계셨다고 하는데 이런 환자분이 저희 목허리 근육재활 치료로 좋아질 수 있을까요? 좋아진다면 얼마나 빨리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이분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했을 때는 다리에 힘이 없어서 했어요. 두 번째 했을 때는 침대에서 못 일어났어요. 엉덩이가 안 떨어져요. 그때 병원에 바로 입원하고서 수술 진행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리 쪽으로 이 복숭아씨 밑으로 피가 막 밑으로 몰려가지고 다리가 무거워요. 무겁고 양쪽 다리가 다 이렇게 쪼개지는 것처럼 아파요. 저는 뼈가 부러지는 것처럼 아팠어요. 못 걸어가겠는 거예요. 앞에 몇 걸음 걸어가면 이렇게 다시 앉아야 되고 수술을 하게 됐는데도 마찬가지로 아파요. 수술했는데도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한방울 왔어요. 마비는 14년도에 중풍이 왔었어요. 뇌졸중. 그리고 나서 마비가 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쭉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오른쪽에 엉치 있는 데부터 무거웠어요. 엉치가 무거웠고 제가 보여줄 수는 없는데요. 발바닥을 이렇게 땅에다 붙었잖아요. 그러면 앞발만 이렇게 들으라고 그러면 한쪽은 이쪽은 성하니까 잘 들어져. 이쪽은 꼼짝도 안 했거든요. 허리 교수님은 허리가 아팠으니까 허리를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편마비가 있었으니까 이 편마비 때문에 허리가 오른쪽만 더 유독이 아팠거든요. 마비 때문에 허리가 더 이렇게 오른쪽만 이렇게 아플까? 똑같이 아프지 않고 수술하고도 이 다리가 전혀 오른쪽이 움직임이 없었어요. 마비된 거는 그대로 있었어요. 마비는 그 뭐가 붙었던 거, 마비된 거 그거는 허리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대로였어요. 저는 정말로 가재처럼 옆으로 다리를 질질 끌고 신발이 빵꾸날 정도로 지금도 이 신발이 빵꾸난 그 신발이에요. 여기 올 때도 옆으로 이 몸이 앞으로 가고 지팡이를 짚어도 항상 이렇게 비스듬히 다리를 옆으로 질질 끌고 왔었거든요. 계단 올라갈 때도 이 아픈 다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픈 다리가 힘이 없고 거꾸로지니까 자꾸 이렇게 힘이 없어. 까지니까. 이발로 하니까 이발이 엄청 아팠죠. 이발이 더 아파요. 성한 다리가 사실은 더 아파요. 왜냐? 올라갈 때 이렇게 이발 먼저 올라가요. 지팡이를 짚고 오른발부터 가야 되는데 힘이 없어. 이렇게 삐뚤어질까봐. 차에서 내릴 때도 지팡이를 딱 짚고 오른발을 탁 내려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거꾸로질까봐 이발을 갖다 내려요. 그러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복숭아씨 뼈 있는 데가 붓기도 잘 부었어요. 양쪽 다리가 진짜
잘 부었는데 오른쪽 다리가 더 복숭아 씹혀 있는 데가 피가 내려가서 못 올라오나 봐요. 그래서 아주 저리고 힘들어서 이 진땀이 나요. 막 걸어가면은 이 오른쪽 그 발목이 붓고 저려서 몸이 삐뚤어졌죠. 참 지팡이를 짚으면 오른쪽이 앞으로 가고 가재같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돌아가니까 정말 짜증나요. 못 걸어가니까 다리는 더 아파요. 반드시 가야 가는데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가지 이렇게 가지. 한쪽은 힘이 없고 이쪽은 마비된 다리인데 삐뚤어지고 하니까 정말로 걸어가기가 싫더라고요. 걸으면 2분도 못 가요. 그냥 아파트 앞에 놀이터 있다면 그것만 지나가면 앉았어요. 저가 밖에를 잘 안 나갔어요. 몸이 힘들고 안 따라주고 가면은 다리 아파서 의자에만 앉고 싶고 하니까 집에는 맨날 누워 있어요. 집에서 생활할 때는요 항상 다리를 끌고 갔어요. 세탁기 베란다 나갈 때도 질질질 끌고 가서 전깃줄만 걸려도 탁 넘어지고 전깃줄만 걸려도 이 다리를 못 띄니까 수술했는데도 누워있으면 옆으로 돌아눕지를 못하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갖고 한방병원을 찾았어요. 여기는 어떻게 인터넷을 보고서 욕심이 너무 많이 났어요. 재활을 한다는 소리에. 그래서 침도 맞고 재활도 하려고 여기를 왔어요. 이분 말씀 잘 들으셨어요? 이 환자분 다리의 방사통과 힘 빠짐 증상 등은 허리에서 신경이 눌려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허리를 수술하는 거고요. 그런데 어떻게 수술로도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방사통과 힘 빠짐 또는 마비 증상들이 근육 재활 치료로 치료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증상을 가진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겪어본 저희는 허리에서의 신경 눌림은 근육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디스크나 협착증, 전방전이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당연히 허리 주변 근육들이 많이 뭉쳐있고 굳어있고 단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허리 주변 근육들이 뭉치고 단축되어 척추를 잡아당기면 당연히 신경의 압박이 가해지고 신경 눌림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뭉친 허리 주변 근육을 잘 풀어주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신경학적 증상, 즉 방사통 및 심지어는 마비 증상들도 호전되는 경우를 매우 자주 봅니다. 또한 신경학적 증상들이 엉덩이와 다리 쪽으로 오래 지속되면 그쪽 근육들이 굳고 뭉치고 아파지기 때문에 방사통들이 오래 지속될수록 나중에는 신경학적 방사통과 만성적인 근육통을 구별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이때 통증을 느끼면서 뭉치고 굳은 엉덩이와 다리 근육들을 꼼꼼하게 잘 풀어주면 엉덩이와 다리에서 느끼는 방사통 등이 완화가 됩니다. 이 환자분은 오른쪽 발목의 마비 증상이 중풍의 후유증인 줄로만 알고 사셨습니다. 허리 수술을 해도 이 마비 증상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렇게 증상이 오래된 환자분들의 허리와 하지 증상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근육과 신경을 떼어놓고 생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육 치료가 신경학적 증상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근육이 좋아지면 신경학적 증상이 좋아지는 것이고 신경학적 증상들이 악화되면 근육도 따라서 악화가 되는 겁니다. 이 환자분의 근육을 만져보았을 때 너무나도 많이 허리, 엉치, 다리 근육들이 뭉쳐있고 딱딱했고 이 근육들을 근육재활치료로 잘 풀어주면 좋은 결과가 있겠다고 느끼고 열흘 정도면 호전 반응이 오겠다고 생각하고 치료했는데 이 환자분의 다리 방사통, 힘 빠짐, 발목 마비 증상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가 치료 결과를 여기서 바로 보여드리면 편하고 좋겠지만 죄송하게도 의료법상 치료 후 결과는 저희 홈페이지 로그인을 하셔야만 보실 수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아래 댓글에 있는 홈페이지 링크로 접속하셔서 꼭 로그인하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홈페이지 로그인이 어려우실 경우 1577-2575로 전화 주시면 치료 후 결과 영상을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